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인 오늘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봉하마을로 집결했습니다. 그런데 여야는 앞다퉈서 노무현 정신을 기리겠다면서도 서로를 향해 입법 독재, 검찰 독재라고 날을 세우며 이마저도 정쟁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오늘 정치권 상황 날카롭게 짚어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야 지도부까지 봉하마을로 갔는데 요즘 워낙 대치정국이라 그런지 오늘 같은 날에도 자, 우리는 노무현 정신 잘 계승하고 있는데 상대당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공방을 이어갔거든요. 자, 먼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던진 입법 독재. 노무현 정부 때는 그래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잘 이뤘다. 면서 지금 한 얘기거든요. 네. 서영주 대변인 어떻게 네, 정치 상황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딱 찍어서 이거 입법 독재다. 그래서 입법에 대한 협치가 지난 2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따지고 보면 국민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지난 2년간 어떻게 됐죠? 뭐 갑자기 튀어나온 입법 독재 이런 주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그러니까 거대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할 때 여당이 좀 나름대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원래 이 여야가 국회에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여당도 수정안을 넣어서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득이 되는 입법을 통과시키는 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보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양극단의 진영 논리, 그게 그냥 진영 논리는 존재하지만 극단적 진영 논리가 작동하면서요. 아예 대화가 없었잖아요. 예.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안 만났는데 2년 동안 무슨 어떤 대화 타협과 입법에 대한 여지가 있겠습니까? 한 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후에 예. 총선 이후에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이전을 돌아봤을 때는 당연히 그 입법 부분들이 야당 독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영수회담 자체도 이게 따지고 보면 정말로 대화 타협을 한 영수회담인지 아니면 정말 대통령께서 총선 민심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궁여지책이 하나였는지 그런 부분 진정성들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런 또 아직까지 대치 국면을 이끌지 않고 있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꽉 막힌 전국 자체가 이제 여당의 책임이 더 많다는 그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요즘 뭐 공공연히 탄핵이란 말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뭐 이런 그 입법 독재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이 뭐 괜히 나왔겠습니까? 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하고 싶은 거 입법으로 다 하셨지 않습니까? 공수처법이라든가 검수완박이라든가 임대차 3법 같은 것을 입법을 함으로써 그 폐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들께 다 돌아가는 결과로 나왔잖아요. 그런 것이 이미 다 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22대 총선에서 또 어마어마한 의석을 가져간 데다가 범야권이 192석, 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가능한 가운데 뭐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실이 뭐 거부권 10번째를 행사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게 결국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죠. 그 입법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견제와 균형의 도구로서 헌법상에 주어진 대통령이 거부권을 꼭 행사를 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리한 입법을 통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도리가 없게끔 해놓고 이것을 뭐 10개를 했느니 9개를 했느니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입법 독주라고 하는 것 또 입법 독재의 다름 아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국민을 향해 던진 것은 이제 검찰 독재였는데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써온 표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앞으로 그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도 좀 본격화될 것이다,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그 지난 2년하고 좀 비교해서 좀 달라 보이거든요. 더 나아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아진다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개선되는 것들을 나아진다고 성장한다고 하는데 이 4월 10일 총선 민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한 달 정도 고민하는 척 하다가 그냥 내팽개친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스타일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이게 저희가 이번에 의석을 힘으로 뺏어온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께서 선택을 해주신 것이지 저희가 300석 중에 우리가 힘이 세니까 막 이렇게 힘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입법부에 여의도 대통령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이냐? 국민들께서 지난 2년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가 틀렸다, 답답하다,
좀 바뀌어라라는 것들의 신호이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그럼 22대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서 검찰의 운영 자체가 검찰 독재라는 민주당의 주장들이 이번 22대 민심에서 먹혔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많은 수가 검찰 독재 국가로서 답답한 국정 운영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입증된 거잖아요. 그랬을 땐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배우장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했던 송경호 수사팀 싹 교체해서 공중분해 시키고 나서 이창수 지검팀 와서 무슨 수사를 합니까? 스물스물 지금 지난 정권에 있었던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자녀와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검찰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그래서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22대도 뭔가 좀 여야가 좀 이제 좀 이렇게 좀 평화롭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협치하고 대화하고 국정이 바뀌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희망이 없다라는 차원에서는 검찰 독재가 더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추도일에 나온 야당의 그 검찰 독재라는 비판. 근데 사실 그 여당 내에서는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야당 인사에 대한 그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불만이 좀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 윤 대통령도 못 믿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완전히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다릅니다, 완전히. 그렇죠. 뭐 검찰 독재 이야기를 하신 것이 이제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검찰 독재가 이루어졌다면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뭐 이토록 지지부진하게 되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여당 지지층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검찰 독재가 정말 있었다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그 많은 10가지 넘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지난번에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도 그게 이제 부결이 되면서 그 기각이 되면서 본인이 구속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죠. 지금 2심에서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고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사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과연 사법 정의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죄가 있으면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있으면 수사를 당연히 해야죠. 그렇기 예. 때문에 검찰 독재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측에서 상당히 과거부터 프레임화한 그 결과이지 실질적으로 검찰 독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서영주 부대변인이 이제 검찰 독재에 관련된 생각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검찰 수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제 김정숙 여사 이슈가 이제 최근에 재부상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이 나오면서 더 촉발한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오늘 그 이 추도식 참석한 다음에 이제 또 평산마을을 방문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런 시점에 만난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죠.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관여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 신임 당 따지고 보면 여당 대표잖아요. 네. 비대위원장님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분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인사, 뭐 관행상의 방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은 이창수 지금 현 서울지검장은 지난 전주에 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수사했던 그리고 수사하고 있었던 측면에서 그대로 가지고 서울지검으로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겠다는 이원석 총장과 홍의호 수사팀 자체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5월 30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이창수 지검장으로 바꾼 이유는 결국에는 이런 좀 안 좋은 징후들을 예측했는데 생각한 대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마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타켓을 바꾸고 김건희 여사에서 어떤 사건 수사에 프레임 전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국민들은 보는데 역시 그냥 밀어붙이는구나 라는 것이거든요. 이걸 통상적으로 본인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혹한 거를 공정성이 깨졌다 하고요. 보통 이런 것들이 독재적인 어떤 국가나 이런 데서 보이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의 우려를 얘기한 것이고 저는 황우여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는 부분들은 네. 이 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관례적으로 보시는군요. 인사하러 간 것이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이 이제 최근에 이제 김정숙 여사 특검을 오히려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프레임 전환이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친명 민주당 지도부가
별로 대응을 안 한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오늘 보니까 이제 평산마을에도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가서 예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일정이 없죠. 오늘 지금 평산마을까지 가는 일정은 없죠. 근데 어차피 오늘 봉화를 가서 다 예. 만났었거든요. 그리고 또 오랜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김경준 씨사 이렇게 해서 예. 조국 대표까지 음. 서재에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또 이제 평산까지 가서 따로 할 얘기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최근에 이 친명 지도부가 대응을 잘 하지 않는다. 그 여당의 역공에 대해서 그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마뜩찮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친명 지도부,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싹 물갈이가 됐지 않습니까? 친명 1급 체제다, 뭐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명행사 공천을 통해서, 물론 뭐 아직까지도 친문 쪽 의원들이 한 27분 정도 당선자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워낙 많은 분들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다 친문 쪽으로 힘이 쏠려진 거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이 국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에 그 회고록을 발간하면서 여러 논란들이 일지 않았습니까? 예. 수면 아래로 침잠해 있던가 싶었던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문제도 그렇거니와 대북 관계, 또 미국과 북한 간의 그 회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예. 이런 논란거리들을 스스로 자초해서 꺼내놓으신 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사실 지난 총선 때도 그 옷장에서 파란 잠바를 오랜만에 찾아 입었다고 하시면서 특히 PK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이번 정부 70평생에 이처럼 못하는 정부 처음 본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바로 직전 대통령이 마치 선거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 결과를 볼 때 과연 문 전 대통령이 나서는 것이 이게 도움이 됐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선긋기를 일종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대변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은 좀 지난번에 그 피습당하고 난 다음인가요? 그 이재명 대표가 평산마을을 한 차례 갔죠. 방문했었었죠. 총선 훨씬 전이었죠. 이후에 비명행사 공천이 이제 주로 시행이 되었던 것이고. 총선이 끝난 연후에 뭐 정상적이라면 예. 평산마을을 이재명 대표가 방문을 했을 법도 한데 그렇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문 계열로 분류되는 당선자들도 인사를 아마 개별적으로 또 몇몇이 이렇게 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도 이제 방문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오늘은 어차피 봉화마을에서 두 분이 서로 만나셨다고는 하나 네. 그렇게 적극적인 모양새를 취하지 않는 것은 내심으로는 어느 정도는 선긋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추도식에 앞서서 오전에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면서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을 언급했습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 대이변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 결과, 그 이후에 당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어제 이 당선자 워크숍을 가졌는데 결의문에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죠. 하나, 우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 실천하는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주당 지금 사실 그 이 결과 국회의장 그 경선 그 후보 경선 그 결과 이후에 친문계 내지는 뭐 민평계 과거 그 민편에. 당 구주류 세력의 반란이다라는 비판이 이제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당원 중심의 당권주의,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뭐 국민의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뭐 경선 과정에서 뭐 그다음에 대표 선출 과정에서 당심이 민심이다 하면서 당원 100%로 뭐 개정을 하는 것들을 보면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직접 민주주의가 조금 더 대의민주주의와 혼합되는데 그 비중이 높아지는 거는 같아요.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오늘 이 추도식에 가름하여 지금 말하는 당원 중심의 어떤 당으로 정당으로 가겠다는 것은 노무현 정신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주의 타파였어요.
그러니까 호남과 영남의 지역 주의를 타파하는 게 본인의 가장 큰 정치의 숙제였고요. 그다음에 진영 논에 빠지는 진영론을 타파하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당원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이었습니다. 이거는 일부 뭐 여당의 당원, 야당의 당원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시민들이 깨어서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그다음에 반칙과 특권님 세상에 같이 공감하는 시민들의 어떤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것이지 따지고 보면 당원만 집중적으로 육성하자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적은 없어요. 다만 그게 포함은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제 당원 중심 대중정당에 대한 부분들이 나쁘지는 않으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결국엔 정당 정치라는 건 스펙트럼을 넓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치우침이 없는지 아니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면 좀 당원을 좀 더 추가하면 되죠. 그동안 우리가 민주당이 당원에 대해서 좀 홀대했다. 그랬다면 그 부분을 채우자라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그냥 당원 중심으로 해서 당원이 결정하고 당원이 모든 거에 대해서 그냥 쭉 밀고 나갔을 때 따라간다. 그러면 과연 이게 노무현 정신과 그리고 민주당이 가져온 전통적인 어떤 가치 지향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는군요. 그럼 사실 그 강성 당원들이 이제 법사위원장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구성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추경호 원내대표 당선됐을 때도 참 뭐 독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원구성 협상에 임하게 될 것이냐. 네.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정작 골리앗은 딴 데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원구성 협상을 소위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민주당에서 목소리 센 분들이랑 먼저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박주민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비토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정청래 의원은 4선이기도 하고 과방위원장을 1년 정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임기가 2년이라는 이유로 1년 안 했으니까 1년 남았다. 이거를 이제 내세우면서 정청래 의원은 그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정치인입니까? 목소리가 크시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혼내주는 데는 정청래 의원만한 분이 없다라고 아마들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예. 싶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에 있어서는 미애로 합의봤다면은 이번에 법사위원장에는 청래로 합의반인가요?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로 원내의 여러 그 조직까지도 휘두르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전형적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국회라고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전당입니다. 그 국회의원들을 선출을 해서 그 국회의원이 원내에 들어가서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국익에 우선해서 활동하는 것이 우선인데 원내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조차도 강성 지지층이 가서 뭐 비토하고 무슨 뭐 대자보 붙이고 뭐 1인 시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민주당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상황들 그 누구의 의중에 따라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결국 이재명 대표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째, 당권과 대권, 당내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차기 당권은 본인이 직접 또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차기 대권도 현재 이 대표를 위협할 만한 경쟁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선거 때도 재판을 받았죠. 당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것과 동시에 진행 중인 여러 재판과 검찰 수사 등 사법 리스크를 늘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 정국과 앞으로 벌어질 특검 정국과 맞물려서 향후에 여론전이 벌어질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 동의안이 다시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이 대표에게 가장 믿을 만한 우군은 현재 누구일까? 자, 소영주 부대변인. 네. 친문 민평령계 중진들에 의해서 추미애 당선인이 낙선하는 걸 보고 자,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건 강성 당원들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애시당초부터 뭐 친문 민평련계 쪽의 의원들이 추미애 당선인을 배제시키고 우원식 의원을 의장 후보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거기에서만의 표를 가지고 저는 우원식 의원이 후보가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초선에서 많이 따지고 우원식 의원을 선택한 분들이 많이 있고요.
다선급에서도 보면은 지금 최근에 뭐 정청래 그 의원을 대표적으로 비롯하여 저기 추미애 당선인을 거의 공개 지지한 발언들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그 표 계산을 하면 초선에서 많이 투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엔 초선들은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부분 혁신공천을 통해서 이 국회에 입성시킨 분들 아니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게 어떤 그 민평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반란표로 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선택들을 결국에는 22대 당선인들이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게 뭐 당원들을 막 끌어들여서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나 이런 걸 한다. 또 그렇게 보는 것도 조금 과한 해석 같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추미애 당선인이 안 되면서 당원들이 탈당을 하고 이런 반란, 그다음에 어떤 불만들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당심을 그리고 그분들을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의 어떤 조치일 수는 있으나 사법 리스크 뭐 지금 재판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뭐 더 나아봤자 뭐 2년 동안 겪었는데 한두 개 더 나온다고 뭐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겠습니까? 뭐 당권 대권 부분도 정치가요 3년이면요 어마어마하게 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 달에도 변하고 두 달에도 변하는데 그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유일한 뭐 당권 체제, 대권 체제지만 결국에는 이 말하자면 지도부라는 거는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의 어떤 지지를 잘 네. 얻고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거대 의석을 줬을 때 잘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게 가장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의 남은 숙제가 아닐까. 그게 가장 큰 우군입니다. 여기에서 우군이 국민이 아니라 네. 그냥 일부의 어떤 그 강한 지지를 표명하는 당원이 된다면 국민들의 만약에 5천만과 250만의 당원 중에 뭐 산술적으로 어디에 표를 우군이 돼야 좋겠습니까? 너무 과하게 팬덤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그런 적당한 생각을 갖고 수준에서의 계시는군요. 달래기와 의견들, 주장들을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가야 된다. 이걸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쩍 그 추미애 당선인의 그 국회의장 후보 낙선 이후에 네. 부쩍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당원 그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왜 이럴까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제 어차피 지금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당대표 눈치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렇죠. 앞으로 4년. 공천이 끝났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흐름들이 생겨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CG에도 나왔습니다만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대권 플랜을 가동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본인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결집시킬 것이냐 이 또 지금 과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에서는 지난번에 2차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상당히 큰 충격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비명행사 공천으로 이어지면서 물갈이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한숨 돌렸다 싶은 순간에 추미애 그 후보에 대해서 국회의장 후보가 되기로 어느 정도 상당히 사인하고 교통정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분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위기감을 상당히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적으로는 재판 지연 전략을 통해서 사법 리스크 해소 플러스 비명행사 공천을 통해서 원내에 본인의 지지 세력, 본인 사람으로 구성시키는 것. 예. 플러스 지금 뭐 여론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요전번에 그 위성정당 안 하기로 했다가 공약사항을 그 내리 꽂으면서 다시 번복을 해서 위성정당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도 보면은 더불어민주연합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진보당, 새진보연합, 시민단체 어떻게 보면은 뭐 민노총 세력까지를 포함해서 대권에서 본인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세력들을 규합하는 이런 성격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새 결집 그리고 요번에 소위 목소리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강성 지지층이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이분들의 심중을 붙잡지 않고는 예. 대권 가도에 큰 좀 낭패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만 명이 탈퇴를 했다는 등 연일 목소리를 내면서 네. 이분들을 이렇게 휘어잡으려는 이런 노력의 일환을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결의문에는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자, 22대 국회 개원을 두고 지금 양당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우리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이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또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해라. 정부가 손 놓은 민생개혁, 민주당이 책임있게 완수하라. 이번 선거에서 국민께서 우리 민주당에 171석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분명합니다. 예, 서영주 부대변인, 어제 민주당 그 지도부 회의에서는 네. 이제 탄핵 열차에 시동이 걸렸다.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이 있었는데 이제 워크숍 이후에는 이제 견제하겠다는 말, 그 표현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뭐 당연히 야당이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는 거는 책무잖아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번에 의석수를 많이 주지 않았다면 저희가 이제 이 공연불이 됐을 것인데 의석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이건 뭐냐, 입법부로서 지금 행정부가 정말 국정운영 못하니까 견제해라. 근데 견제하라고 지금 숙제를 줬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 사령탑으로서 예. 견제를 잘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저 최혜병 이 순직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특검 대통령이 거부해 버렸잖아요. 이게 뭐 말이 되냐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고 이거를 그러면 대신해서 입법부인 민주당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부터 맞서서 강력하게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뭐 21대에서 마지막 거부권에 대한 이제 제어기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솔직히 국민의힘은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뭐 한 3년을 좌우한다 그럴까요? 이번 28일에 정말 양심을 걸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충성하는 의원들이라면 이 최병 특검을 받아들여서 대통령의 이 거부권 남발을 막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걸 막는다면 국민의힘도 살고 여야 협치도 살고 나라의 국정기조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조금 더 강력하게 국민의힘과 국민들에게 어떤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지금 하소연하는 그런 정국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런 그 민주당의 외침에 국민의힘은 그 좀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격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자, 김민전 수석 대변인이 입장을 낸 게 있고요.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무너뜨려서 자당 대표가 연루된 범죄 혐의를 덮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특검 정국을 조성해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붙이려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성일종 사무총장도 입장을 냈는데 탄핵을 입에 올리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민주당은 국가 전복 세력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 김현주 부대변인,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탄핵이란 말이 사실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김용민 의원인가요? 그 공공 집회에 나가서 채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벌써 탄핵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그 입에 올리고 남발하려고 하는 그 태도도 문제입니다만 사실 이번에 그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에도 예.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는가 싶기도 전에 1시간도 채 안 돼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 논의나 대화, 협치 이런 것의 가능성을 완전히 그 물밑으로 내려버리고 일방적인 독주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 특검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야말로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걸 통해서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칼날의 끝이 결국 대통령을 겨냥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마 국민의힘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탄핵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온갖 그 특검법들, 특히 22대 국회가 개원되게 되면 만약에 이번에 그 재투표를 해서 이것이 가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네. 다시 재입법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게 되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재의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도 한동훈 특검법. 근데 네. 전부 특검법으로만 지금 뭐 기승전 특검인가요? 뭐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이번 정부의 어떤 그 임기까지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 21대 국회가
사상 유례가 없는 무능한 국회였다라는 지금 판단을 얻고 있는 것도 여러 민생 법안의 처리에는 안중에도 없고 지금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이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에만 모두 골몰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다면은 어떤 일들을 하고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또 최상병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여야 정치인들이 좀 국민을 생각하면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처음 나와주셨는데 모처럼 만에 좀 열띤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